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왕년에 눈치 좀 줬던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왕년에 눈치 좀 봤던 량이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보고 싶은 일주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그리웠던 일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량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 저요? 네네네. 정말 잘 지냈어요. 뭘 먹고 온 거예요, 오늘? 저요? 오늘 섭취한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오늘 정신 상태가 왜 그런지 제가 진단을 한번 하려니까 약간 오늘 좀 뭐죠? 바람이 덜 빠졌어요. 더 빠져야 되는데 풍선이 바람 빠져서 휘휘 날아다니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조금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감자와 양이가 조금 더 뜬구름 잡는 얘기나 혹시나 약간 튜브 바람 빠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 녹음 중에 들릴 수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무시해 주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그거 잘하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술을 먹진 않았는데 약간 취해 있어요. 그러게요. 약간이 아니라 만취 상태인데 오늘 제가 방송을 하다가 이제 좀 차분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첫 멘트를 녹음하기까지 저 때문에 1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그 핵폭탄급 웃음이 터지셔가지고 저거를 잠재우느냐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충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저런 정신 상태가 엉망인 양이님을 안고 제가 오늘 방송을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의 만취 증상이 너무 심하게 보이면 그냥 무시해 주세요. 네, 벌써 무시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희 간단하게 방송 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양이님 오늘 그런 정신 상태로 말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저희 방송에 대해서 량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는 지금 약간 저희가 앞에 헛소리하면서 웃은 게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런 방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낮술 먹은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감정이 뭐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잘 숨기지를 못하고 거의 뭐 삭삭 긁어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인간 세상에 관한 또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죠, 저희가. 네. 감정에 대한 세밀한 그런 어떤 미묘한 기류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저희가 그냥 살면서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그냥 저희 스타일대로 약간 정신줄 놓고 수다 떠는 방송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발들인 이상 나갈 수 없어. 여기가 바로 개미지요. 오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양이님이 저 쓸데없는 멘트 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에 대해서 양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나는 왜 눈치를 볼까? 입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좀 상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방문 걸어 잠그고서 혼자 고충을 씹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네, 오늘 요거에 대해서 감자와 량이가 1시간 동안 또 신나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상황이나 관계상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황상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우리 옆에 이렇게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이런 성격이라 답답함을 느끼면서 곁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내 스스로가 이런 성격이라 늘 뭔가 불안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일상에서 늘 피로함을 느끼고 긴장되어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진짜 피곤하겠네요. 오늘은
그놈의 눈치. 나는 대체 왜 심지어 타인이 눈치를 주지도 않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왜 사서 눈치를 보는 걸까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설마 우리 방송 눈치 보면서 듣는 거 아니죠? 아이, 눈치를 우리 방송까지 보면서 네, 들으면 안 되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는 절대 감자와 량이는 청취자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쩌지 열차 출발합니다. 빨리 타요. 뿌뿌. 자, 그럼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통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눈치를 보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양이님 어떤가요? 저는 감자님 기분 안 좋을 때 눈치 보통 많이 봐요.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저도 뭐 량이님 기분 안 좋을 때 당연히 눈치 보이죠. 장난 아니죠. 숨이 턱턱 막히고 일상생활이 진행이 안 되게 그렇게 눈치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요? 네. 그거는 또 눈치를 준다기보다 눈치 먹을 짓을 한다고 상대방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눈치 받을 짓이라고 하죠. 자기가 한 짓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너요. 아무튼 제가 약간 이 눈치 보는 상황이 뭐가 있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경우든지 뭐랄까 이 타인의 눈치를 본다는 거 이 자체 하나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고 좀 맞아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눈치가 앞서 저희가 성격에 관한 부분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물론 약간 포함이 돼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게 사실 사회가 있고 타인이 없으면 눈치가 생길 필요가 없죠. 맞아요. 타인과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눈치 보는 것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조직 안에서 내가 눈치를 봐서 그 서열 안에서 내가 적응하려면 조금 더 원만하게 생활하려면 그 눈치라는 그 아이템이 생긴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여기서 사실 눈치 보는 아이템이 생겼는데 상대적으로 이 아이템이 과한 사람이 있고 맞아요. 조금 더 아이템의 수치가 약한 사람이 있고 맞아요. 한 아이템이 플러스 10짜리 눈치가 있다면 어떤 분은 플러스 3짜리 눈치가 있고 어떤 분은 플러스 10짜리 눈치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과해서 수치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눈치를 심하죠.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치가 제로이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이 눈치라는 아이템이 장착되어 있는 게 그 수치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약간 저 이런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사실 내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약간 이불킥 할 때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경우 저도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나한테 실망해서 이게 돌아보게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 똑같이 눈치를 또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내가 작아져서 남을 이렇게 눈치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 적응하려고 눈치를 보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그 사람들과 나와 잘 지내기 위해서 눈치란 아이템을 장착하고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사랑받기 위해서 맞죠.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사실 그렇죠. 어쩌면 이게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외면받는 게 좀 슬프잖아요.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사실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살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이 눈치를 잘 보게 되면 나는 혼자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를 좀 활용하는 케이스가 저희가 눈치가 보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이게 그런 눈치를 습관적으로 보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계속 눈치를 보는 것들이 반복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네. 일단 자존감이 낮으신 경우가 맞아요. 꽤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거에서 파생이 된 거지만 어떤 관계든 어떤 나이든 간에 타인과 나를 동등하게 두는 게 아니라 타인보다 자꾸 나를 밑에 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관계인데도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못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그냥 언제부턴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거나 일단 겁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일단 겁이 많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연결고리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살다가 그런 성격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어떤 인상 깊은 상처의 경험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는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렇죠. 성격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눈치 보시는 분들이 양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약간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그분들의 약간 그 시선 처리가 굉장히 그 초당 어떤 프레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 불안한 시선 처리가 느껴질 때 있어요. 동공이 항상 뭔가 푸딩 손으로 탁 쳤을 때 타르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시선 처리. 그런 분들이 약간 불안해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있구나. 이거를 옆 사람이 약간 느끼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또 하나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손동작. 눈치 보시는 분들 중에 손동작이 진짜 온몸을 훑고 지나다닐 정도로 이걸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약간 계속 좀 초조해 보이는 듯한 손동작을 하는 건가요? 약간 초조해 보이면서 손을 뭐 이 주머니 넣었다 저 주머니 넣었다 얼굴을 만졌다 목에다가 올렸다 머리를 한번 쓸었다 귀를 한번 만졌다. 왜 머리 쓸어요? 지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눈치 그만 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한테 질문을 꾸준히 던지는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너한테 마음이 들고 싶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내 얘기보단 상대한테 질문을 던져서 상대의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상대가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치를 봐서 상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타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보여서 뭐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뭔지 알겠다.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 위주로의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던져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있고 아까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과도하게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있잖아요. 눈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혀 뭐 원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고 그런 눈치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 상대방도 느끼죠. 이 사람 되게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지? 심하게 라고 느껴지고 보통 보면은 뭐 다른 것보다 눈빛이 일단 그렇게 좀 연하고 흔들리는 눈빛을 떠나서 약간 밑에서 위로 치켜뜰 때 이렇게 야이씨 이런 욱하는 그런 치켜뜸이 아니라 밑을 보는 게 본심이고 위를 올려다 볼 때는 약간 불안해서 밑을 안정감 있게 밑에다 베이스를 두고 위를 살짝만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양희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감자님 앞에서는 근데 자꾸 주눅이 들고 그렇게 눈치를 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한테 막 눈치를 줘요. 그렇습니다. 오늘 연기 좋고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나를 먼저 낮춰요. 낮춰서 얘기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겸손과 그것도 다른 거야. 겸손과 다르게 일단은 무조건 낮춰서 상대가 그런 나를 보면서 그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기도 하죠. 먼저 낮춰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의사를 눈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게 사실 조금 돌려서 얘기할 때가 조금 있어요. 공감을 되게 심하게 하시는데 혹시 양희님 얘기인가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저도 근데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되게 소심하고 지금도 겁이 많긴 한데 그때는 정말 겁이 많고 뭔가 되게 그때는 좀 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날라리로 지낼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날라리로 지내? 누가? 지금 날라리네요. 지금 날라리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자, 날라리 양희님과 어쩌다 이렇게 되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했죠? 날라리 몇 년 차인가요? 조용히 하고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앞에? 저희가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시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압박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타인의 눈치도 좀 많이 봤겠죠. 근데 그냥 나이 먹으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저렇게 겪으면서 다 귀찮더라고요. 아, 맞아요. 나이 지나면서 귀찮은 것도 있고. 다 쓸데없고. 네, 맞아요. 또 하나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의견을 동조하는 데 좀 힘쓰는 것 같아요. 눈치 보시는 분들이 맞아. 누가 뭐 얘기하면 방금처럼 양이님처럼 그래, 맞아, 그랬어, 그런 거지. 듣고 보니 그렇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되게 좋아하네요. 앞에 사람이 먼저 얘기한 걸 듣고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내가 더 맞춰주는 거죠. 그 말에 맞아. 동조하는데 맞아.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그 그게 상황을. 보면은 리액션이 그냥 원래 좋은 사람인 거랑 애쓰는 거랑 약간 티가 나요. 맞아요. 달라 약간 느낌이. 그리고 저희 약간 쇼핑할 때 약간 물건 같은 거 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야 이거 좋다 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오히려 내가 물건을 사면서 선택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눈치 보는 거에 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눈치 보는 성격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성격이신 분들이 팔랑팔랑 남의 말에 영향을 잘 받죠. 나는 그냥 누가 뭐래도 이게 내 스타일인데 너 그럼 네가 그거 사든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좀 그럼 그런가? 별로인가? 저게 더 좋아 보이나? 요즘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가? 그러니까 우유부단에 속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특성 중에 약간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좀 크게 공감 가는 건 아니요라는 말을 잘 못하세요. 맞아. 네, 이게 눈치를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절의 의사 자체를 표현한다는 거 이거 자체도 상대한테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질지가 몰라서 아니 싫어 그만 적당히 해 이런 말 자체를 조금 눈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는 거의 안 쓰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거절을 맞아요. 잘 못해서 맞아요.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거절 못해서 이러다 보증서 주면 진짜 끝이에요. 그건 진짜. 진짜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깊게 박혀 있는 화살들, 나한테 다 꽂혀 있는 화살들 나중에 뽑으려고 보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셀 수도 없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드는 게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사과를 해요. 맞아. 이렇게 눈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맞아.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내가 그래서 그랬지 미안해. 야 내가 저래서 그랬지 미안해. 제가 좀 그랬죠.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죄송하다라고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눈치 보는 분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납득이 될 만한 상황에 얘는 좀 그게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약간 이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미안해? 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게 이제 근데 친해서 오래 같이 있는 동안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얜 참 미안할 일이 많아갖고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까. 그렇죠. 나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인지 자체를 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죠. 그냥 미안하다고 오는데 뭐가라고서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생뚱맞게. 근데 분명히 그렇게 눈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과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나를 그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까 해서 먼저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를 보지 마. 내가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맞아. 라고서 먼저 카드를 보여주는 그 카드가 미안해, 잘못했어, 죄송합니다예요. 안 그러면 본인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근데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않았지만 내 마음이 편하려면 눈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상대가 알았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맞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특성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치 보기가 사실 저희가 나쁜 거라고 저는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거라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약간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 눈치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멸망이에요. 그날 바로 멸망이에요. 진짜 멸망이에요. 이 눈치 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또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렇죠. 중간 어디에서 그냥 일반 선상에서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눈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나를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나와 타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약간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앞에 있는 너와 내가 둘 다 기분 좋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눈치 보시는 분들이 지구상에 없다면 감자와 량이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벌써 망했어요. 그리고 눈치를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감자와 량이도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녹음 애저녁에 파됐죠. 아, 그럼요. 저희 둘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끼리 모여 있겠습니까? 둘이 그나마 서로 눈치를 조금 보기 시작하니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 둘은 네. 서로 약간 눈치 보는 것도 네. 별로 그렇게 본심은 아니야. 그냥 저 인간 성격 서로 아니까 눈치 보는 거지. 별로 내가 내 성격 뻔대로만 했으면 눈치 안 봤지.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구색 맞추기 눈치. 맞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 눈치가 평화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맞아요. 네.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단점은 본인 속이 너무 골마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맞아요. 어떤 관계나 단체에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저기 뭐야 평화의 비둘기를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여신처럼. 평화의 그런 중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분이 꼭 저는 뭐 눈치를 보는 사람은 꼭 착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착한 거랑 뭐 이런 건 별개인데 그래도 착한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속마음이 맞아요.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하시죠. 양희님 말씀에 굉장히 제가 크게 공감을 하는 게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만을 보는 나의 시각에서 외부를 보는 시각이 생긴 게 저는 눈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눈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그러면 그 눈치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많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저희는 자기 입장만 많이 추구하잖아요. 오로지 나 나밖에 이거, 없죠. 나 이거 해줘. 사실 뭐 나이가 들어서도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눈치라는 건 나한테만 향했던 나 자신만의 시각에서 오히려 외부적으로 타인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타인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바뀌는 시각,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성숙해지는 시각이라고도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는 아니지만 첫째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둘만 있다고 쳤을 때는 맞아요. 첫째는 꼭 둘이 아니고 여럿의 남매여도 좀 첫째들이 약간 그런 눈치를 많이 보는 걸 어느 정도 어릴 때부터 탑재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꼭 3명만 있는 집에 둘째.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첫째랑 막내보다는 안 보고 데려간다는. 그 둘째만 안 보고 데려가는 건 막내딸이고요. 아, 그래요? 그 둘 사이에 낀 뭐 둘째 딸, 셋째 딸이 아닙니까? 여러 명 있는 집에 그 뭐 셋째 딸 셋 있는 집에 막내딸은 뭐 안 보고 데려간다 이거고. 아무나 데려가고 싶네요. 자, 말씀하시고요. 그 둘째 껴있는 경우가 이제 뭐 앞뒤 형제 성별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눈치가 굉장히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어쨌든 이렇게 눈치 보는 능력을 탑재하신 분들이 그럼 사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능력이 조금 더 관찰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눈치를 워낙 타고나기를 눈치를 안 보는 성격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후천적으로 이제 변해서 원래 눈치를 또 좀 보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성격이 변하신 거 말고 원래 눈치 안 보는 성격과 눈치를 어릴 때부터 봐온 성격은 그렇죠. 그 세상을 보는 세밀함이 섬세함이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른데 거기서 약간 안 좋게 발생하게 되면
눈치를 보긴 보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 눈치를 보는 건 맞는데 맞아. 제가 저럴 거야라는 걸 확실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눈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해석이죠. 그렇게 해서 혼자 화나고 우울하고 우울하고 그럴 거야. 눈치를 보니까 쟤는 저렇게 나를 생각할 거야. 쟤는 나를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사실 그게 아닌데 과하게 해석한 눈치의 경우에 이렇게 발생되면 본인 스스로를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들 뿐더러 주변 사람까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떡 하다가 왜 관계에서 그럴 땐 있어요. 내가 보기엔 100% 그랬는데 저 사람은 진짜로 그게 아니라는 그런 오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하는 게 아니라 늘 뭔가 시나리오를 쓰는데 눈치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시나리오를 쓸 때 항상 부정적으로만 써요. 맞아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없는 거고 항상 만약에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더 스스로가 작아지고 그렇죠. 더 눈치 보고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병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깎아 먹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치를 챈다와 눈치를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의 의미를 그냥 제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챈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감정을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약간 느낌이고 눈치를 보는 건 내 입장에서 불편한 감정을 맞아. 관찰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비유 좋다. 네, 그래서 챈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센스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어서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슬퍼하고 있길 알기 때문에 내가 눈치채서 그걸 빨리 해결해 주는 거고 눈치를 보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인데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상대한테 그게 걱정인 거죠. 그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해봐요. 그냥 쉽게 비교했을 때 고양이는 눈치를 채는 부류의 동물이고 그렇죠. 강아지는 눈치를 보는 본다. 류의 동물이죠. 확실히 비유가 좋네요. 네.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아주 좋아요. 멘트가 술술 잘 나오네요. 짝짝 붙죠? 네, 술 끊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약간 저희도 상사와의 관계에서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눈치 보는 걸 보여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윗사람한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더른도 그렇고 위에 직급이 높은 상사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당신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걸 보여주면 그 자식 또 내 눈치 보고 있네 하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 그런 상사분 저도 작년까지 그런 상사분 밑에 있었어요. 약간 여담을 좀 들었던 경험이 좀 있네요. 기억이.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내 위에 올라서 있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내가 좀 눈치 보는 신용 같은 거 이렇게 좀 할 때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특히 직장에서 상하 수직 관계 갖고 눈치를 보거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음 속에 아예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가 안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게 약간 상사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쫄고 들어가고. 그렇죠. 원래 좀 프리하게 일을 하셨으니까. 없다 보니까 그 전 대표님이 약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내 밑에 꿇어야 되는데 되게 당당하고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쟤는 뭐지? 근데 또 예의는 되게 깍듯해요. 제 일은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쟤는 뭔가 저렇게 허리가 꼿꼿해 이런 거죠. 근데 항상 약간 아우라를 풍긴대요, 제가. 어떤 선 넘어와서 건들지 마라라는. 그렇죠. 요 정도까진 봐주는데 그 이상까지 오면 좀 힘들다 이런 와갖고 거죠. 이렇게 발 밑에 둘 생각하지 마라, 약간. 양희님은 앞으로도 꾸준히 혼자서 잘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속하면 위험하네요. 연습을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눈치 보는 척하는 연습. 그 약간 상대를 맞추는 연습. 일부러 막 자세 태도도 괜히 그렇게 하고 말투도 괜히 좀 바꾸고 괜히 뭐 카톡 같은 것도 한 번씩 무슨 날도 되게 막 원래 내가 쓰는 말 아닌 걸로 약간 딸랑딸랑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2번은 하기 싫었는데 진짜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래서들 하는구나. 그걸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문득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뭐 형님 잘 계세요? 누님 잘 계세요? 누나 잘 있어? 형 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감기 조심하세요. 명절인데 뭐 하세요? 막 연말인데 조심.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문자가 오면
기분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형식적인 거 네, 알아도 형식적인 좋아요. 거 알아도 이런 날 제가 이런 거 시작했습니다. 한번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못 뵈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문득 갑자기 받아도 이 자식 맞아요. 대견하구만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알면서. 그런 게 근데 또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입맛에 맞춰서 눈치 봐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눌려서 주눅 들어서 병들지 않고 이런 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건강할 경우에는 그렇죠. 굉장히 사회생활을 아주 착착착 해갖고 승진 착착하고 아주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맞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를 해도 이렇게 빠릿빠릿해서 요구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직급인 사람들한테 예쁨 받기가 좀 그렇죠. 근데 예쁨을 받으려면 이제 그냥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웃기가 좀 있어야겠죠. 양님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약간 맹수과여서 물어 뜯는 과죠? 그냥 여우 같은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맞아요. 할 거면 안 하고 만다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팔다리를 뜯겨 먹여본 적이 있기 때문에 뜯겨봤어요. 저 친구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 잘 못할 것 같고 한번 목덜미도 오늘 뜯겨볼래요? 저희가 그럼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눈치 보는 사람들의 고충 혹은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마음속에 상처와 억울함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도 본인을 억울하게 안 했는데 왜냐면 내 맘대로 못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본인 네. 혼자서 자기를 작은 우리에 가다 놓고 그 우리 밖으로 안 나갔고 사료만 아무도 먹으라고 안 했는데 사료만 먹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억울한 거죠. 남들은 그렇게 해놓고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에 가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우리 안에서 남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왜 아무도 한 번도 나한테 눈길을 제대로 안 주고 좁진 않니? 불편하진 않니? 밥은 맛있니? 아프진 않니? 왜 나를 그렇게 내가 니네들 있는 공간 좁을까봐 내 스스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왜 너네는 나를 신경을 안 써줘라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 건 아니죠.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날 봐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눈치를 봤으니까 그래도 당신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눈치 본 나한테 맞춰준 나한테 어느 정도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게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보면 말로는 아니 안 서운해 나 괜찮아 라고 하는데 되게 서운한 거 많아요. 이런 되게 분들이. 서운해하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 제가 알아본 증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대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항상 누군가한테 맞춰줬고 눈치를 봤는데 나는 그런 관심을 좀 덜 받고 덜 이제 힘든 상황이 계속 연속이니까.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내 욕구는 계속 참고 차단당하고 그렇죠. 타인의 욕구에만 맞춰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와야 되는데 절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거든요. 감정 소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이 10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 맞춰줄 때 일씩 계속 써요. 일씩 계속 써서 바닥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나한테 관심을 줘야 그 1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채워지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면증 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이게 좀 공감이 되는데 이유 없이 몸이 아프대요. 모든 스트레스나 스트레스에. 어떤 정신질환은 몸에 나타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그 책임을 좀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적으로. 맞아. 왜냐면은 맞아. 내가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남을 탓하면서 조금 회피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을 그렇죠. 했는데 너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마지막에 갔을 때는 남을 탓하고 어떤 상황을 회피하고 이러면서 약간 혼자 숨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이렇게 됐다면 왜 그런 성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눈치 보는 능력이 조금 더 발달하신 분들이 어쨌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양님이 아까 약간 어릴 적의 상황들을 약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질은 가지고 태어난 기질보단 어릴 적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가 눈치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해주는 아이예요.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줬어요. 부모님이.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어떤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장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칭찬 안 하던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딸은 이런 생각을 하죠. 타이틀을 획득해야 난 칭찬받을 수 있구나. 네, 어떤 내가 밖에 나가서 부가적으로 뭔가를 얻어와야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걸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내가 있을 경우엔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인의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정을 작은 거라도 애인 사이든 가족 관계든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 관심의 표현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관심의 표현이 아무것도 없으면 맞아. 이럴 때 내가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았었어. 뭔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뭔가 좋은 거를 사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걸 보여줬을 때 관심을 받고 막 했는데 근데 난 지금 그게 없잖아.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땐 내가 알아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하나가 반대인 게 저는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걸 무시할 수 없고 그거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는데 물론 아니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 기질적으로 타고난 게 있는데 환경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올 때 가장 먼저 부모님부터 시작되겠지만 그렇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모님 마음대로 자식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터치를 많이 하셨고 좌지우지 하시면서 근데 그래도 꼭 무슨 무서운 부모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부모님의 어느 권위는 있으셔서 친구처럼 지낸다기보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어떤 자식이어서 선이 있는 거죠. 분명한.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이고 내 부모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자꾸 안 돼,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그런 어떤 식의 그 살아온 환경이 많았으면 그럼 어릴 때부터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본인이 생존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크면서 그런 눈치 보는 성격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들이 태어나면서 나 말고 다른 형제를 식구들이 너무 예뻐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예쁨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좀 더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회 안에서 내 앞에 있는 타인과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눈치가 생겨난 거죠.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면 외딴 섬에 내가 혼자 산다면 눈치는 없죠. 눈치 볼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눈치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예민한 감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쁘지 않다. 눈치 보는 건 절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너무 심하게 볼 경우 그리고 내가 오히려 타인한테만 관심이 맞춰져서 눈치만 볼 경우 사실 눈치를 보면서 내 이득을 챙기면 더 좋죠. 그게 아니라 오로지 타인만을 위한 눈치를 보게 되면 그거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삶이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도 저희가 증상을 얘기했듯이 불면증,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더라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득이 되게 나를 좀 더 편안해 줄 수 있게 그렇게 그 상황을 잘 만드는 눈치를 봐야지 그냥 무조건 딸랑딸랑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눈치를 계속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여러분 그리고 눈치를 자꾸 보는 성격을 갖고 살잖아요. 사람으로서 매력 굉장히 떨어져요. 네, 맞아요. 어필이 안 돼요. 그거만 해도 내 매력을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성향일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봐도 당당하고 당차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양희님 그렇게 취해서 오셔서 당당한데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됐고요. 이제 슬슬 네, 약간 몸이 찌뿌둥하죠. 숙취 해소하러 가야 되니까 클럽 가나요? 마무리 한번 해보죠. 오늘 사실 어떤 상황에서 약간 눈치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 먼저 마무리를 해보면 일단 오늘 짧게 약간 눈치를 왜 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저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눈치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상황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함께 쿵쿵짝 잘해보자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눈치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너무 오판해서 잘못 눈치 보는 것도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너무 상대방한테 눈치를 내가 상대방을 위하는 눈치만 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치를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섬세하고 깨어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을 좀 저는 오늘 방송을 빌어서 좀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눈치 앞으로 보시는 거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그걸 좀 본인께서 잘 이용해서 나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눈치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양희님 어떤가요? 눈치를 어느 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눈치를 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눈치가 빠른 거. 그렇죠. 그런 건 굉장히 삶에 활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눈치를 너무 보면서 내 남은 삶을 한 번 사는 삶을 그렇게 너무 작게 좋은 말이네요. 작고 내 스스로 처음 시작은 분명 타인이 나를 작게 만들었어요. 누구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 스스로가 거기에 가속을 붙여서 내가 나를 더 작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타인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100%라고 하는 건 어릴 때까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지 마시고 이런 성격이시라면 그냥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시원하게. 아니 그리고 내 주변에 눈치 안 보는 사람들 보면 편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오늘 뭐 욜로 권장 방송인가요? 그냥 욜로 인생 한 번 사는데 네, 그냥 눈치 즐기자. 보지 말고 그냥 눈치 시원하게 내 뻗대로 살아도 그딴 거 쓸데없는 감정이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렇다. 어디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시원하게 두 다리 시원하게. 뻗고 어쩌라고 시전하면서 좋습니다. 즐겁게 살아봐요, 우리. 한강으로 모이세요. 자, 어쨌든 눈치를 많이 보는 거에서 오늘 얘기해봤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내가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나? 아니면 내가 눈치를 주는 스타일이었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양님께서 오늘 저희 마무리 메일 주소와 간단한 방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ajjj0211@네이버.com으로 어떤 이야기여도 좋으니 방송 관련된 것도 좋고 방송 관련 외적으로 수다 떨고 싶은 메일도 좋고요. 네. 메일 보내주시고 네이버에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검색하시면 저희가 올린 포스트들이 검색이 돼서 링크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로도 저희와 함께 많은 소통을 해주시고 네. 량이가 어디 가서 뭐하고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블로그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가끔 저희가 아주 감질맛 나게 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12월인데 남은 연말 방송 네. 굉장히 막장일 테니까 여러분 큰 기대라기보다는 각오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양님 말처럼 각오도 각오고 연말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냥 연말 풀어놓고 지내는 거죠. 남은 연말 저희 막 할 거니까 여러분 전부 다 들으실 때 벨트 풀고 편한 옷 입고 저희 방송 들어주세요. 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하트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막장 방송으로 만나요. 안녕. 감자와 량이의 오프 더 레코드. 방송 녹음 시작 전 웃음 멘붕 조울증 스토리. 좋아한다. 자기도 같이 해놓고 왜 그런 얼굴로 봐. 어이없네. 자기도 지금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같이 해놓고
제가 야야라라라라 자자자라 잔자라 자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라라라라라라 야 끝나고 다 클럽 가자 라라라라라라라라 진짜 아우 저 춤 저거 아직도 더워. 군대에서 못 벗어났어 저 춤을 보니까. 재수없어 진짜 나야 뭐 원래 좀 재수 없는 스타일 하루 이틀인가? 오늘 진짜 계속 웃겨 멘트를 못하겠어. 오케이 약간 술 취한 애 같아 누가 그랬어 안녕하세요. 울지 마세요 아 좋았어 이 감정 그대로 갈게. 오케이 시작